기부 처사는 아직 멀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기부해서 올라간 만큼 기부해서 또 따뜻한 연말이 따뜻한 연말이 돼야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텍스이슈의 김사현 세무사, 유원식 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도 또 어김없이 찾아왔죠.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입니다. 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이맘때쯤 이제 하는 건데 매년 할 때마다 이게 헷갈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직장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연말정산을 딱 1년에 한 번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하셨지만은 기억이 가물가물한 바로 그 연말정산. 네. 그래서 오늘도 좀 정리해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찍어놓은 영상들이 정말 A부터 Z까지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영상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그거 위주로 봐주시고 오늘은 작년 대비해서 조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들 달라진 거 위주로 조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많이 변한 것들 중에 하나가 자료 제출 방식이 좀 변화가 했어요. 네. 그래서 핵심은 일괄 제공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네. 그전에는 이제 회사에다가 직접 근로자분들이 홈택스에다 들어가셔가지고 일일이 간수화, 연말정산 간수화 PDF를 다운받아서 그거를 다 회사에 제출하셨던 방법이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그런 번거로움을 국세청이 좀 해결해 주고자 일괄 동의만 하시게 된다면은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다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요. 심지어 부양가족 자료까지도 제공을 한다고 하니 꼭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절차를 설명을 드리면은 1월 14일까지 회사가 근로자분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일괄 제공 신청서를 국세청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1월 19일까지 근로자분들이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동의한 게 맞습니다 라고 하는 제공 내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체크만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국세청에서 회사에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만약에 민감한 정보나 의료비 이런 것 중에서 일부 민감한 정보가 있다고 하면 민감 정보 삭제까지도 여기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동의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동의 안 하시면 저희가 조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기존처럼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받으셔서 제출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왕이시면 웬만하면 다 동의를 하시는 게 조금 편하긴 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간소화 서비스 들어가서 체크하고 뺄 거 빼고 제출 다운 받아가지고 회사 내고 회사에서는 또 직접 하거나 저희 같은 세무대리인 제공하거나 이런 절차를 거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오류가 많았죠. 가령 다운로드 하실 때도 비밀번호 걸고 주신 분도 있고 안 걸고 주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 해가지고 압축하게 주신 분도 있고 팩스로 보내시는 분도 있고 가끔 우편으로 보내신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로자도 힘들고 회사도 힘들고 저희 같은 세무대리인도 힘들었어요. 모두가 다 힘들었었죠. 근데 그거를 이제 동의만 하면은 이제 국세청에서 바로 회사 혹은 세무대리인까지도 보게 해준다고 하니까 가능하시면 근로자분들은 웬만하면 다 동의하셔서 조금 편하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번에 한 번 동의만 하시면은 직장을 옮기지 않는 한 계속 이렇게 올해 이후에도 내년 내후에 이런 식으로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름이 일괄 제공이다 보니까 정말로 싹 다 내 거를 끌어가는 줄 알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그렇진 않고요. 간소화 자료들이랑 똑같이 전산되지 않는 것들은 별도로 제출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월세 공제 자료라든지 기부금 중에 종교단체라든지 아니면 엔젤 투자 같은 것들 하셨으면 투자 소득 공제 확인서 그리고 교육비용 수준 같은 것들 그리고 안경 콘택트 렌즈 같은 것들은 조회되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들은 똑같이 조회를 하셔가지고 회사 또는 저희 세무사무실에 제출해줘야지만 반영이 가능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올해는 조금 변화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법 개정사항 중에서 몇 가지 좀 짚어볼 건데 일단은 개정사항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신용카드 관련된 내용이 조금 바뀌었죠? 네, 맞습니다. 먼저 카드 사용액이 올해도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워낙 경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좀 이런 부분을 좀 부양하기 위해서 올해 카드 사용액이 작년 카드 사용액보다 5% 넘게 늘어나게 되면은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무려 이제 10%만큼 추가 공제를 해주게 되고요. 물론 이제 무한정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100만 원이라는 한도는 걸리게 되고요. 이때 좀 주의하실 점이 이런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 즉 전체 급여의 4분의 1 이상 쓰신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 조건은 똑같습니다. 네. 그 이상 쓰신 때부터 공제가 적용이 되고 올해만 단지 작년보다 조금 더 쓰게 되면은 공제를 더 해줄게 라는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원칙 25% 이상은 써야 된다. 맞습니다. 지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소득 공제율이 굉장히 컸죠. 네, 사별 그렇죠. 공제율이 80%까지 인정해준 때가 있었는데 네네. 올해는 다시 회귀를 해서 네. 공제율은 똑같고요. 30, 40% 될 거고 대신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그 사용권에 대해서 추가 공제가 생긴 것 뿐이에요. 네네. 그래서 공제율은 기존과 같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공제를 해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한도도 똑같이 추가 그 공제물에 대해서 100만 원 정도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해 소비를 고민하셨다면은 그 부분도 같이 체크하셔가지고 공제를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부금 관련 내용이 조금 변동이 됐죠. 네. 기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또 코로나도 어려운데 경기도 어려운데 기부를 네. 아무래도 더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기부를 조금 더 하세요라고 해서 세액공제를 5%를 올해만 네. 한시적으로 인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기부금 세액공제가 15%가 적용이 됐었거든요. 네. 5%가 인상이 되니까 올해만 20%로 공제를 해주고요. 네. 또한 기부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우리 30% 공제를 해줬었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5%가 인상된 35%만 올해 한정해서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카드 포인트도 이제 기부가 가능하다고 네네.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체크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부는 좀 하셨나요? 기부 천사는 아직 멀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열심히 기부해서 네네. 올라간 만큼 기부해서 또 따뜻한 연말이 따뜻한 연말이 돼야죠.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주택 관련된 공제가 조금 변동이 됐는데 주택 관련된 공제는 워낙 복잡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물론 복잡한데 그 중에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한액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게 있었는데 네네. 그 요건 중에서 주택 그 요건이 조금 복잡했어요. 네네. 뭐 주택은 5억, 뭐 분양권은 4억이 있는데 그 금액 기준을 다 5억으로 통일시켰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당하시는 분은 금액 기준은 5억이구나 정도 보시고 공제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야간 근로수당에 대한 부분도 조금 변동이 됐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네. 야간 근로수당이 이제 비과세가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 적용 범위가 조금 더 확대됐습니다. 네. 예를 들어 뭐 서비스 관련 종사자분들의 업종들이 좀 더 추가가 된 부분도 있고요. 우리 회사 요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는 적용이 안 됐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회사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끔 변경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하시는 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제가 바뀐 것들은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 거 위주로 좀 봐주시면서 이 정도가 바뀌었구나, 그리고 자료대출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정도 체크해 보시면은 연말정산 어렵지 않게 끝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몇 가지 저희가 조금 안내를 드리면 이제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게 월세 공제더라고요. 네, 보니까. 맞습니다. 근데 요건이 조금 많긴 하죠.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12월 말일자, 31일자 기준 무주택자 이셔야 되고요. 네. 총급여 기준으로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가능하신 거고요. 네. 그리고 월세가 계약이 본인이 하거나 혹은 기본공제 대상자 계약하신 건에 대해서만 가능하신 부분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입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혹은 기준시가 3억인 기준도 있기 때문에 그거 금액에 해당하시는지 잘 보시고 해당하신다면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똑같이 월세 계약서, 그 다음에 계절시행 내역 등등을 가지고 회사에 제출하셔야지만 공제가 가능하신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월세 공제 같은 경우는 워낙 혜택이 크다 보니까 방금 이제 샘사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꼭 누락되지 않게끔 회사에 첨부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가 월세 공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세액 공제가 10%인데 조금 더 급여가 낮은 분들은 12%로 확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분들 같은 경우는 12%를 확대를 해주는데 이 부분이 올해 조금 더 확대가 돼가지고 종합소득 금액 기준이 4천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대가 된 거네요. 그리고 뭐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들도 가능하시니까 그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물어보셨던 것들이 저는 중간에 퇴사했는데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렇죠.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퇴사하고 다른 직장에 근무하시는 중인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퇴사하고 올해는 그냥 쉬시는 경우. 네. 이런 경우인데,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현재 다니신 직장에서 연말정산 하시면 돼요. 네. 그쵸. 근데 그럴 때 주의하실 거는 이전 근무지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하시면 돼요. 꼭 제출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근무하고 계시지 않는 경우, 쉬시는 거죠. 그럴 때는 현실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어요. 시스템상. 네, 그런데 사실은 뭐 내가 카드 쓴 것도 많고 기부한 것도 많아서 나는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년도 5월 달에 네.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시면 반영이 가능하십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이제 국세청에서 매년 이제 올해 조금 잘못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 좀 모아서 몇 가지를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양가족이 중복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토해내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이제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뭐 자녀분이 두 분이 있는데 두 분이 다 각각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것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충분히 쉽게 발견이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1년, 2년 지났는데도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때 연락이 오게 되면은 기존의 세금을 적게 낸 부분을 더 추가로 납부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붙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부양가족 요건 꼭 체크하셔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추징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네. 실제로 적용이 안 됐던 거를 나중에 가서 적용해서 내가 못 받았던 돈을 환급을 받는 제도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경정 청구라고 하죠. 네. 그래서 혹시나 해당하시는 게 있다면 혹은 누락된 게 있다면 5년 내지 10년 동안 경정 청구 가능하시니까 못 받았던 돈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모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연말정산은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도 잘 준비하셔가지고 되도록 환급 받으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